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이른을 바라보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할머니입니다. 사실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평생 자식들 잘 되기만을 바라며 뒤에서 묵묵히 뒷바라지만 해왔던 제 인생. 이제 와서 잘못 살았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 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둔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어요. 특히 어렵게 낳은 아들은 금이야 오기야 아까워서 땅에도 잘 안 내려놓고 키웠죠. 그 아들이 결혼을 하고 손주가 생기고 엄마 아이 좀 봐주세요 하는 말에 저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래, 당연하지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 한마디가 제 노후의 전부를 바꿔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떻게 자식한테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지? 내가 그렇게 키운 자식이 이런 말을 한다고? 저처럼 소가리만 하며 참고 살아오신 분들, 이 영상을 통해 마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내 인생 되찾는 계기가 되실 수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지금 당장 삶을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건 단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바로 내일 벌어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이 이야기 내 마음을 콕 찌른다 싶으시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이 당하고만 살지 않는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시면 왜 이 말이 나오는지 절실히 느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손주를 맡아 키우게 되었고 사실 손주는 참 예뻤습니다. 아기 냄새, 오물오물 웃는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 손주가 제 뺨을 맞게 되는 계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며느리는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좀 예민하다 싶었지만 요즘 시대 젊은 사람들 다 그렇겠지.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말하더군요. 어머니, 다음 주에 CCTV 설치 기사님 오실 거예요. 안방이랑 거실에 설치해 드릴게요. 그 말 듣고 우리 남편이 참았던 화를 터뜨렸죠. 이게 자기 집도 아니고 누구 마음대로? 하고요. 그러자 며느리가 말합니다. 어머님이 제 말 잘 못 알아들으시니까 애 상태를 CCTV로 보면서 설명드리려고요. 왜 화내세요? 참,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못 참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못 믿겠으면 내 자식 내가 키워라. 그리고 며느리는 울었고 그 와중에 아들놈은 저희한테 뭐라더라고요. 왜 우리 마누라한테 그러시냐고. 그 말을 들으니 머리가 띵했습니다. 내가, 이 애미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입에서 그 말이 나오냐. 그때부터 저와 남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밤새 우는 아이를 달래느라 잠을 설치고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며느리 말에 상처받고 심지어는 아이가 넘어져 이마가 찢어지는 사고까지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이 터지고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다가 괜찮다는 말 듣고 집에 돌아왔을 때 며느리와 아들이 들어와서는 저희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아이 상태만 확인하고는 저를 향해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떻게 애를 보신 거예요? 식모한테나 할 법한 말투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며느리가 제 뺨을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 여자가 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은 그걸 보고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놀란 남편이 며느리의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생 처음으로 나 왜 이렇게 살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뺨을 맞고 아들은 그걸 말리기는커녕 왜 우리 마누라 때렸냐며 남편에게 대들었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관계, 희생, 사랑, 그 모든 것이 그 뺨 한 대와 아들의 침묵 속에서 산산조각 나버린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저희 부부는 말없이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밥도 안 넘어가고 물만 마시다 남편이 말하더군요. 자식이 아니라 남이었으면 벌써 끊었을 관계야. 이제 됐다. 이쯤에서 끝내자. 저는 울고 말았습니다. 그 울음은 서러움도 억울함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내가 왜 이렇게 늦게 깨달았을까 하는 스스로에 대한 분노가 컸어요. 우리는 그날 밤 조용히 소주 한 병을 열었습니다. 둘이서 원래 술도 못 마시는데 말없이 따라주고 마시면서 이제 진짜 우리만의 인생을 살자. 처음으로 그런 말을 꺼냈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행동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야겠다고요. 우선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하루 이틀, 3일이 지나자 아들과 며느리의 전화가 끊임없이 울려댔지만 우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고 캠핑카 하나를 계약했습니다. 그게 꼭 멋진 여행을 위한 것도 아니고 환갑 기념도 아니었어요. 그건 단지 도망칠 공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내가 나로서 다시 숨 쉴 수 있는 공간. 더 이상 누구의 시중도, 눈치도, 자식에게 짓눌린 의무도 없는 공간. 그와 동시에 우리가 소유한 아들이 살고 있는 전세집. 그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전세 세입자, 최대한 빨리 구해주세요. 저희 아들 가족이 살고 있지만 저희 집이고 우리가 처리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 집에 부동산 중개인이 다녀갔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아들과 며느리의 연락이 폭풍처럼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이혼할 거예요. 어머니 때문에.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 문자들, 통화 시도. 이제 와서 울고 매달려도 소용없다는 걸 그들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동안 받은 상처와 수모는 단순히 말 몇 마디, 사과 한 번으로 지워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저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에게 인생의 절반 이상을 바쳤는데 돌아오는 건 고마움이 아니라 무례와 요구, 그리고 뺨.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내가 왜 이 고생을 했는지 허탈한 생각이 드는 순간들. 그 고통 저도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우리도 사람이고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만든 자식이지만 그 자식에게 내 남은 인생까지 바칠 이유는 없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남쪽 바닷가로 내려가자.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자. 전화번호도 바꾸고 주소도 옮기고 새 인생을 시작하자.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진짜 우리끼리 살자. 더는 누구를 위해 살지 말자. 그 말에 저는 그동안 못 해본 웃음을 지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이 영상 보시는 지금 이 순간, 혹시 마음속 깊이 숨겨둔 분노와 눈물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건 내 인생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남쪽 바닷가 마을에 도착한 건
어느 잔잔한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해 질려 굵게 물든 바다를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참으며 살았을까요?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래도 자식이니까, 그래도 손주니까, 스스로에게 수천 번 되뇌며 견뎠던 시간들. 그 모든 게 이 바다를 보니 거짓말처럼 조금씩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조그만 캠핑카 안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처음으로 살 것 같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 밤 우리는 바닷가 캠핑장에 불을 피우고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에 맞추어 조용히 서로의 어깨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상처도 분노도 서러움도 잠시 멀어지는 듯 했죠. 그런데 그 평온은 길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꺼놓았던 휴대폰을 잠시 켜보려 했는데 부재중 전화와 문자 알림이 수십 통. 그중 낯익은 번호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딸아이였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아들 때문에 지친 저에게 딸까지 짐이 되는 게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딸이라는 이름에 담긴 애틋함이 결국 저를 핸드폰 열게 했습니다. 문자를 읽었습니다. 엄마 혹시 어디야? 너무 걱정돼. 요즘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해서 잠도 잘 안 와. 엄마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 그 말에 마음 한켠이 울컥했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흔들리면 안 된다. 다시 그 구렁텅이로 돌아가선 안 된다. 딸은 결혼 후 한동안 종종 전화를 하며 살림이 힘들다. 육아가 어렵다. 남편이 눈치가 없다며 울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처음엔 불쌍하고 안타까워. 하루 이틀 가서 봐주고 설거지며 청소까지 다 해줬습니다. 손주까지 생기자 출산 뒤 산후조리부터 밤낮으로 돌봤죠. 그렇게 2달만 봐주려던 손주 육아가 반년, 1년, 2년, 어느새 딸의 집의 절반을 눌러 살게 되었고 시골집은 방치되다시피 했습니다. 처음엔 딸도 고마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 유준이 분유 샀어요? 유치원은 왜 그렇게 늦게 데려다 줘요? 그 말투가 예전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아, 나 또 이용당하고 있구나. 딸도 남편도 손주도 내가 한번 흔들려주면 당연하게 여긴다는 걸. 그래서 어느 날 딸에게 말했죠. 이제 엄마도 나이 들어. 너도 아이 엄마니까 내가 감당해야 해. 그 말에 딸은 토라져 며칠 연락을 끊더군요. 그 뒤에도 자주 연락이 오긴 했지만 저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들 일로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나면서 딸의 번호도 일부러 차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딸은 그나마 내가 한 번은 손잡아 줄 수 있는 존재였으니까요. 하지만 문자 이후 또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무너질까봐, 다시 끌려들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제게 말하더군요. 받아봐. 딸이라도 제대로 말하고 끊자. 우리가 이제 자식 무서워서 도망 다닐 나이도 아니잖아. 그래서 결국 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어디야? 왜 그렇게 사라졌어? 나도 엄마가 필요해. 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뒤에는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수진아, 엄마는 지금 나를 찾으러 간 거야. 이제는 엄마도 엄마 인생 살아야겠다 싶더라. 딸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끝에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럼 나랑도 연락하지 말 거야? 그 물음에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먼저 연락할게. 지금은 그냥 나 좀 지켜줘.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 감정, 이 마음 공감되시나요? 자식에게 너무 많이 져주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나는 사라지고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만 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누구보다 존중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지금도 누군가의 전화 한 통에 몸이 벌떡 일어나시나요? 그런 삶,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전날 밤 파도 소리를 들으며 편안히 잠든 뒤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그 고요함이 마치 오래전 꿈꾸던 쉼 같았습니다. 남편은 작은 휴대용 버너 위에 커피포트를 올려놓고 허리를 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다. 정말 그랬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고, 아무도 닥달하지 않고, 아무 약속도 없는 아침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 그제서야 알겠더군요. 바닷가에 돗자리를 펴고 그 위에 국화차 한 잔을 올려놓고 앉아 있는데 바람에 섞여오는 소금기마저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조용히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작은 캠핑장 관리소에서 우리를 찾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군요. 놀랐습니다. 누구에게도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조심스럽게 나가보니 택배 기사 한 분이 작은 봉투를 하나 건넸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보낸 사람은 유준이. 그 순간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서툰 글씨로 꾹꾹 눌러 쓴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제일 잘 웃고, 할머니 밥이 제일 맛있었어요. 할머니 집에 또 가고 싶어요. 유준이가.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그 종이를 가슴에 꼭 안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주, 내가 뺨을 맞으면서까지 지켜주고 싶었던 아이. 그 아이의 이 한 통의 편지가 내 모든 분노와 슬픔을 허물어뜨렸습니다. 미운 것은 며느리였고, 서운한 것은 아들이었고, 힘든 건 상황이었지만, 손주는 아무 죄가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그저 할머니를 따랐던 것뿐이었고, 그 따뜻함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남편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읽어봐. 너도 그 애가 보고 싶었던 거잖아.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유준이의 얘기를 나눴습니다. 걷기 시작했을 때의 모습, 할머니 품에 안겨 잠들던 모습, 젖은 눈으로 우유병 들고 웃던 모습까지. 사랑은 참 간사합니다. 억울함도 분노도 그 사랑 앞에선 조용히 녹아내리거든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또 똑같은 상처를 받을 거란 걸. 그래서 그 편지를 소중히 접어 캠핑카의 가장 깊은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정말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오면 그땐 꼭 유준이 손에 직접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산책을 하며 마을의 아주머니들과 인사를 나누고 작은 텃밭에서 바질과 상추를 심으며 오랜만에 나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닷바람 맞으며 빨래를 널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조용한 음악에 귀 기울이며 이제야 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딸에게서 또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 힘들어. 애가 아픈데 회사를 빠질 수가 없어. 나 진짜 무너질 것 같아.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또다시 흔들리는 제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예전처럼 바로 짐 싸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조용히 딸의 번호를 일시 정지시켜 놓고 작은 노트에 이렇게 써 내려갔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에게. 엄마는 지금 엄마를 찾고 있어. 이제는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고 싶지 않아. 딸도 손주도 엄마가 웃을 수 있어야 행복해지니까. 그 노트를 덮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내 인생을 망가뜨리지는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 있으셨나요? 내가 누구의 부모인지조차 잊고 늘 엄마, 할머니라는 이름에만 갇혀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놓아야 합니다. 내 손으로 나를 꼭 안아줘야 합니다. 내가 살아야 내 자식도 살아갑니다. 내가 행복해야 손주도 진짜 사랑을 배웁니다. 이 편지 한 장이 저에게 그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렇게 마을에 조금씩 정착해 가던 중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또 한 번 흔들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 딸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된 순간이 찾아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뭔가를 놓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으시다면 잠시 멈춰서 이 말 한마디를 기억해 주세요. 나는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진실만은 절대 잊지 말자. 텃밭 옆에 심어둔 상추가 제법 싱싱하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맑은 이슬을 머금은 채 바람에 살랑거리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고단했던 세월이 하나둘 껴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그날도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바닷가 산책길을 돌고 돌아오는 길. 저 멀리 집 앞 골목에 낯익은 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흠칫 놀랐습니다. 그 차 번호 바로 딸아이 차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여기까지 온 걸까? 잠시 주춤하던 순간 차 문이 열리며 딸아이가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보자마자 그대로 달려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왜 여기서 살아? 왜 도망가? 딸은 말도 잇지 못하고 울먹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이 먹먹해질 뿐이었습니다. 딸은 그날 온종일 저와 붙어 있었습니다. 말을 아끼던 딸은 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힘들어. 애는 크고 회사는 점점 빡빡하고 남편은 도움도 안 되고 그래서 나도 몰랐어. 엄마한테 그렇게 의지하고 있었던 거.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너 힘든 거 모르는 거 아니야. 하지만 너는 엄마를 너무 쉽게 사용했어. 너에게는 그게 부탁이었겠지만 엄마에게는 또 한 번의 희생이었어. 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 나도. 엄마가 어느 순간부터 너무 지쳐 보였던 거 알았어.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엄마니까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정확하게 내 마음을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엄마는 너를 낳고 기르면서 참 많이 웃기도 했지만 정말 많이 울기도 했어. 자식 키운다는 게 그저 먹이고 입히는 게 다가 아니더라. 가끔은 너무 서러워서 밤에 혼자 울다 잠든 적도 있었어. 그런데 너희는 몰랐지. 그걸 말하면 엄마답지 않다고 할까봐. 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내가 엄마에게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저를 또 한 번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은 그냥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 예전처럼 엄마가 밥 해주고 나 그 옆에 앉아서 그냥 있고 싶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작은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고 김치를 꺼내 소박한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밥을 먹던 중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은 나 유준이 학교 입학할 때까지 엄마가 같이 있어줄 수 있을까 하고 물어보려 했어. 그런데 오늘 엄마 얼굴 보니까 그 말 꺼내면 안 된다는 걸 알겠더라. 그 말에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결국 또 부탁하러 온 거였구나. 하지만 그 다음 딸의 말이 제 가슴을 또 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안 할래. 엄마 이제는 엄마 인생 살아야 돼.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 엄마를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 그 순간 딸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처음으로 딸이 아닌 여자로서 엄마를 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나란히 누워 처음으로 속 얘기를 깊게 나눴습니다. 엄마, 그때 왜 그렇게 울었는지 알 것 같아. 나도 아이 낳고 나니까 엄마가 대단했단 걸 이제야 알겠어.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엄마도 처음이었어. 너 키우는 것도, 참는 것도, 포기하는 것도. 엄마라는 자리는 언제나 처음이라. 늘 서툴렀단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대화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때로는 자식에게 섭섭한 말을 참고 또 참고 속으로 삼켜오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참는다고 했어. 그 아이들이 우리 마음을 알아주는 건 아닙니다. 때론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나도 사람이다. 엄마이기 전에 한 명의 여자이고 인생의 주인이다. 그걸 알려줘야 비로소 자식도 부모를 하나의 인격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날 딸은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엄마, 꼭 자주 올게. 하지만 이번엔 엄마 도우러 오는 거야. 엄마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할머니 말고 그냥 엄마로서 있어줘. 그 말이 내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정말로 나를 지켜낸 거라고.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딸과의 만남 이후 저는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텃밭의 채소들은 부쩍 자랐고 해변에서 마주치는 마을 사람들도 제게 인사를 먼저 건네는 그런 여유로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어색하지 않게 된 건 아마도 처음일 겁니다. 혼자 밥을 지어 먹고, 혼자 걸으며 생각하고, 혼자 조용히 라디오를 듣는 그 모든 시간이 오히려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딸은 주말마다 종종 내려왔습니다. 전엔 손주를 맡기기 위해 왔던 딸이 이젠 김치며 반찬, 작은 선물 하나 챙겨들고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서 왔어라고 말하며 저를 꼭 안아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평온이 찾아왔다 싶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한참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야. 그 목소리. 한때 그렇게 보고 싶었던 목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나 미안해. 정말. 그날 이후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는 그걸 눈앞에서 보고도 말끝을 흐리던 아들은 잠시 조용해지더니 말했습니다. 나 직접 가서 말해도 될까? 그 말에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 한 번은 마주 봐야지.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거. 이젠 내가 더 잘 알겠지. 며칠 뒤 아들과 손주가 마을로 찾아왔습니다. 아이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작았던 아이가 훌쩍 자라
앞머리를 이마에 단정히 내리고 할머니하고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그 모습은 마치 오래된 사진 속에서 걸어 나온 듯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유준아, 잘 있었니? 아이도 제게 얼굴을 묻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서러움이 다 무너지진 않았지만 가슴 깊이 쌓였던 얼음이 살살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자리엔 며느리는 없었습니다. 아들은 혼자 조용히 앉아 말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죄송해. 그땐 내가 미쳤었나 봐. 어떻게 내 엄마가 뺨을 맞고 있는데 그걸 그냥 보고만 있었을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아. 그때 넌 참 나쁜 아들이었어. 그리고 지금도 솔직히 엄마 마음은 아직 많이 아파.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이야, 엄마가 왜 그랬는지 지금쯤은 내가 알았으면 해. 엄마가 그렇게 화를 냈던 건 너한테 실망해서가 아니라 엄마 자신에게 실망해서였어. 왜 나는 평생을 참고만 살았을까? 왜 나는 그렇게 당하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는 알겠어. 사람이란 건 아무리 부모라도 무조건 참고 살 수는 없다는 걸. 그날 우리는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다시는 누구의 뒷바라지로 내 시간을 다 쓰지 않을 거야. 할머니로서, 엄마로서가 아니라 그냥 나로 살고 싶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면 돼. 엄마가 웃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손주와 아들은 그날 저녁까지 머물다 고요히 돌아갔습니다. 불 꺼진 마당에서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살살 불어오는 그 시간에 제 마음 한켠엔 조용한 승리감 같은 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지켜냈구나. 내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지금 이 순간 영상 보시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여전히 자식에게 휘둘리고 계신 분, 손주 키워주며 자신의 삶을 잃어가고 계신 분, 혹은 엄마니까 라는 이유로 모든 걸 참아내고 계신 분 계신가요? 이제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그게 사랑일까요? 정말 그게 미덕일까요? 진짜 사랑은 나 자신을 지키면서 상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작은 텃밭에 핀 들꽃을 보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언제 이렇게 조용한 아름다움을 바라볼 여유를 가져본 적 있었나? 한평생 바쁘게 자식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댁과 친정 사이에서 마음 쓸 틈 없이 살아오며 늘 나중에 조금만 덜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 나중은 한 번도 제 차례로 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아이들이 우선이었고, 그 다음은 남편이었고, 그 다음은 집안일, 돈 걱정, 병원 예약, 김장, 그리고 나 자신은 항상 맨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맨 끝에 있던 내가 지금은 이렇게 조용한 시골 마을의 바닷가에서 해 뜨는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거울을 봅니다. 예전엔 거울이 두려웠습니다. 지친 얼굴, 주름진 눈가, 그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비록 주름은 더 늘었지만 그 속에 미소가 있고
무언가 단단해진 눈빛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나답게 살고 있다는 증거겠지요. 며느리에게 뺨을 맞고 아들의 침묵 속에서 울부짖던 그날, 나는 다시는 나 자신을 버리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지키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도망치듯 떠났던 그 길이 결국엔 나를 자유롭게 해줬습니다. 딸과도 다시 마주 앉아 진심을 나눌 수 있게 되었고, 아들과도 오랜만에 눈을 맞추며 어색하지만 따뜻한 용서를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손주 유준이의 편지를 볼 때마다 지금도 가슴이 저릿하지만 이젠 울지 않습니다. 그 아이에게도 언젠가는 할머니는 자기를 위해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 챕터에서 이렇게 조용히 나를 마주하게 된 것이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혹시 아직도 누군가의 부모로, 할머니, 할아버지로 자신을 규정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혹시 여전히 자식들의 눈치 보며 전화 한 통의 마음이 휘청이고 손주 육아를 맡아달란 말에 거절도 못한 채 자신의 하루를 내어주고 계신가요? 이제는 여러분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누구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나는 나다. 지금까지 쏟아온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랑을 자신에게도 돌려줘야 합니다. 맛있는 걸 혼자 먹는 게 미안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되어야 하고, 아무도 없는 조용한 저녁에 그저 바람 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참 많은 걸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더 이상은 참고 살지 마세요. 더 이상은 사과 없이도 용서하지 마세요. 더 이상은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당신입니다. 자식도, 남편도, 세상도 당신이 있어야 의미가 있고, 당신이 웃어야 비로소 가정도 살아납니다. 이제는 정말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아가세요. 남은 인생이 길지 않다고요? 그래서 더 소중한 겁니다. 더는 남에게 양보하지 마세요. 앞으로 새로운 인연이 생길 수도 있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수도 있고, 작은 반려식물 하나 키우며 하루하루를 아끼며 살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그 중심엔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나를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우리 시니어 친구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가슴 어딘가에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누구보다도 소중하고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함께 조용하지만 단단한 인생의 이막을 멋지게 펼쳐나갑시다. 지금까지 인생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